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재활의학과 신세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의료인이 아니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분들이실 것 같아서 재활의학이 도대체 뭐 하는 과인지, 그리고 재활치료실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이 저희 재활의학과에 오시게 될 분들이신지, 그리고 집에서 내가 혼자 운동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을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진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대충 어떤 과인지 아실 것 같은데 아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처음부터 할게요. 그래서 재활의학이라는 것은 각종 질병, 이때의 질병은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요. 뇌성마비 같은 건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생기는 거니까, 아니면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아니면 척수 손상 같이 후천적인 질병에 의한 걸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각종 질병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장애가 생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서 가능한 한 장애가 없던 때에 가까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의학 분야입니다. 이것은 원래 처음 재활의학과가 나오게 된 것은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때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다치고 팔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병사들을 이제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재활의학과의 이제 시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체 기능을 최대한 회복을 시키고 원래 이제 혼자서 집에서 밥 먹고 씻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이런 역할, 그리고 직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재활의학에서 재활의 대상이 되는 거는 비단 신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나의 기능적인 것, 나의 인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더 넓게 나아가서는 나의 기분, 우울감 이런 것까지 다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또 이런 걸 또 잘하려면은 밥도 잘 드셔야겠죠. 영양도 충분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돈이 부족하면은 치료를 받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의학과는 의사 한 명이 환자를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의사, 그리고 치료사에서는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 작업치료라고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작업치료 선생님, 언어치료사,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사, 그리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그리고 영양사, 또한 환자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의족이나 의수나 아니면은 보조기가 필요하면 그걸 또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보조기 기사, 이렇게 여러 명이 한 팀으로 한 명의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저희 과에 오시게 되는 환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신데요. 먼저 뇌졸중 환자분, 아니면은 이제 사고당해서 뇌손상, 외상성으로 뇌손상 당하신 분들, 뇌종양 수술을 하신 분들, 그리고 파킨슨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척수 손상이라고 해서 척수, 관절, 허리, 목, 여기 문제 생기신 분들, 관절염, 오십견, 디스크, 통증 있으신 분들, 소아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나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앓고 있는 분들, 아니면 발달장애 아기들, 또 이제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치매 환자거나 근감소증 환자거나 하는 분들도 다 저희 재활의학과의 대상이 되고요. 또한 운동선수들이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 축구선수들 있잖아요. 운동하다가 다리 다치거나 인대 파열되면은 또 이런 환자들에 대한 스포츠 재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심장재활이랑 호흡재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외에도 암재활, 그리고 삼킴재활 등등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활치료실이 뭐가 있고 각 치료실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물리치료실은 아마 가장 잘 우리가 재활의학과에서는 이런 거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딱 먼저 생각이 드는 곳일 겁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몸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목표는 내가 원래 잘 걸었던 것처럼 나의 보행 능력을 회복하는 거를 이제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연습을 하고, 보행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서 있어야 되거든요. 기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립이 되기 전에는 더 낮은 단계로 앉아 있는 게 돼야 돼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뭐 뒤로 넘어가거나 흔들리거나 하면은 서 있는 건 당연히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균형 능력 훈련, 그리고 그러기 위한 이제 약해진 근력을 강화하고, 또 지구력이 없으면은 오래 걷기 힘드니까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렇게 로봇이 한 대가 있는데요. 보행 로봇을 통해서 걷는 연습을 더 이제 빡세게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작업치료실은 운동치료실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봤을 때 뭔가 작업을 할 것 같죠. 작업은 보통 우리 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고릴라나 이제 침팬지보다 우월한 이유가 도구를 사용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손을 훨씬 자유자재로 세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 수저질 할 때도 우리가 손을 쓰고, 옷 입을 때 뭐 단추, 지퍼 이런 거 할 때도 손을 쓰고, 세수하거나 양치하거나 뭐 샤워할 때도 손을 쓰고, 다 이런 데 손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련의 치료를 작업치료실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거를 하려면 당연히 인지 기능이 좋아야겠죠. 내가 막 요리하려고 하는데 뭐 라면을 먼저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물을 먼저 끓여야 될지 이런 거 헷갈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지 기능 훈련도 함께 하고, 또 밥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삼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삼킴 훈련을 작업치료실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언어치료실과 인지치료실은 이제 주로 회복기 재활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이제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언어의 이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말도 할 수 있어야겠지만 상대방이 말한 걸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해와 표현, 그리고 가끔 뇌졸중이나 이런 거 생기시면은 발음이 새거나 어눌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발음 교정, 읽기 쓰기까지 치료를 하는 것을 언어치료실에서 하고 있고요. 인지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나 뇌졸중 이후에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 장애가 생기신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인지치료실이라고는 안 부르고 심리치료실이라고 불러서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모습은 아마 우리 밖에 이제 동네 병원, 재활의학과나 뭐 정형외과나 마취과 가면은 많이 본 이제 풍경일 거예요. 적외선, 뭐 핫팩, 뭐 그다음에 전기 자극 치료 이렇게 해서 통증들을 비수술적 치료,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완화, 중재해주는 그런 치료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뇌신경 재활이 한 분야 주로 한 큰 분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혹시 이 뇌신경 재활 대상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두 분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적네요.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 그리고 사고로 인한 뇌상성 뇌손상, 파킨슨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뇌는 기억력, 그 다음에 운동 능력, 또 이제 시각 보는 능력, 또 이해하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다양하게 부위별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부위가 손상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바로는 가능한 한 이러한 질환이 생기고 나서 조기에 치료를 받은 것이 최소한의 장애를 남기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 척수관이 좁아져서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더 젊은 연령에서는 뭐 어디 떨어졌거나 뭐 교통사고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데, 척수가 손상돼서 팔, 다리의 감각과 운동이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뇌졸중이랑은 조금 치료 접근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욕창이나 심한 경우에는 욕창이나 이렇게 방광 쪽에 방광염 이런 게 자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까지도 예방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재활과 통증 관리는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저희의 분야인데요. 그냥 통증, 허리가 삐끗했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뭉쳤거나 이런 통증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염, 뭐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으로 인한 통증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허리나 목의 디스크 질환, 또 검사도 하고 통증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 그리고 뭐 다리 저림, 더 나아가선 골다공증까지도 저희 함께 재활의학과의 한 분야로 환자분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재활 치료 아까 살짝 지나갔었는데 요새 가장 핫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 회사들에서 경쟁적으로 더 좋은 로봇 재활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시험 삼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이제 이것의 효과가 점점 많이 입증되고 실제로 연구를 했을 때 로봇으로 이제 보행을 시킨 경우 뇌졸중 환자분들에서 훨씬 보행 능력이 잘 향상되었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 6개월 미만인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보험 처방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일단 지금 보험은 보행 로봇, 다리 로봇뿐이지만 사실 로봇에는 이제 상지 로봇, 손 움직이는 로봇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 상태입니다. 또 이제 소화제알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심장 호흡제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 심장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협심증, 뭐 심근경색, 판막질환, 심부전 이런 모든 환자분들에 대해서 심장재활은 별다른 건 아니고 사실 유산소 운동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장 수술 또는 뭐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이 코드로 진료를 받으시면은 그 이후로 이제 32회 동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유산소 운동을 이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더 사망률이나 예후가 훨씬 좋았다라는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는 아직은 이제 시행 전인데요. 저희가 병원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병원에서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호흡재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COPD라고 부르는 질환이에요. 이제 그런 질환 같은 경우는 숨을 이제 들이쉬고 충분히 내쉬기가 어려워지는 질환이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는 호흡 부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호흡 재활을 시행을 하고 있고, 암 재활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시면 여기 림프절을 다 떼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팔이 팅팅 붓게 됩니다. 이렇게 막 정상적으로 이제 이쪽이랑 비교해가지고 많이 붓게 되는데 그게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라서 그 림프 순환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림프 부종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집에서 하는 재활 운동을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응급실이나 아니면 뭐 신경과 교수님 외래로 이제 오셨겠죠? 그럼 거기에서 신경과,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처음에 그 질환이 발생한 이후에 급성기 치료를 합니다. 이 급성기 치료는 그 질환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 시술 뭐 이런 치료예요. 뭐 뇌경색이면은 혈관을 뚫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뇌출혈이면은 그 출혈을 잡아주는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척수 손상이면은 이제 그 부러진 척수를 다시 뭐 붙여준다거나 거기를 감압시켜준다거나 하는 수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급성기 치료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적절히 받았느냐가 이 뒤에 2번부터 5번까지의 예후를 또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반드시 중요하고 해야 되는 치료인 거고, 보통 요새 트렌드는 이 1번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조기 재활 치료를 연결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경색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은 입원을 하시면 바로 저희한테 쪽지가 날라와요. 땡땡땡 환자분이 몇 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재활 치료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와요. 거의 입원하고 하루 이틀 내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으면 바로 가서 환자분들을 평가하고 재활치료를 하기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재활치료를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있으면서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신 거죠. 대학병원 초기에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들이 잘 끝나면은 이제 신경과나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 이런 데서 급성기 치료가 다 됐으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면 이 재활의학과로 이제 전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로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그렇게 시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예 정말 이제 프로그램이 쫙 짜여 있어가지고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이제 빡센 훈련을 받은 이후에 환자분을 이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리 환자분이 집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재활치료를 입원해서 해야 되는지를 평가를 해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분이 아직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재활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병원은 대학병원이랑 차이가 뭐냐면 뭐 신경과나 뭐 정형외과나 이런 다른 과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진 병원이라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대체로 안정이 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재활만 전념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이제 보내드리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여기에서 바로 퇴원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5번으로 가는 거고 4번에서 이제 충분히 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더 계신 다음에 5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통원 재활 치료인데 자택으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아무도 안 시키면 운동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데 저희 환자분들은 대체로 이제 나이가 다 60대 이상이시고 하신데 얼마나 더 싫겠어요. 원래 뭐 운동 선수가 아니었던 이상 하기가 싫겠죠. 그러면은 대부분 다 기능이 떨어져서 오시거든요. 나중에 외래할 때. 운동을 안 하면 기능이 좀 떨어져서 오세요. 그래서 유지를 위해서 계속 진료를 보게 합니다. 계속 이제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진료를 봐서 환자분이 잘 계신지, 혼자 운동은 잘 하고 계신지 이런 걸 확인하기도 하고, 발병하고 이제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원 재활 치료를 조금 더 자주 오시도록 하고요. 이제 6개월보다 넘었고 한 5년보단 아래고 하신 분들은 이제 최대 주 1회 정도 통원 재활 치료를 하실 수 있게 합니다. 통원 재활 치료라는 거는 학원 다니듯이 주 1회 내지는 주 2회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재활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많이 적긴 하잖아요. 내가 주 1회나 주 2회 하는 거는 입원했을 때보단 훨씬 많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람이 너무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발병하고 이제 5년이 넘으신 분들은 통원 재활 치료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집에서 혼자 어떻게 하면 될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면 이제 이것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일단 유산소 운동은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냐면 나의 심장 기능, 폐 기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은 이제 60대 이상이더라도 심지어 이전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더라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 5회 이상, 조금 빡세죠? 주 3회만 하셔도 됩니다. 최소 주 3회, 5회 하면 너무 좋고, 주 5회 이상 한 번에 30분은 넘게 하셔야 돼요. 30분 이하로 하는 거는 그렇게 연구된 바도 많이 없고 효과가 입증된 바가 많이 없습니다.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강도는 약간만 숨찰 정도. 너무 갑자기 뭐 막 마라톤을 하고 그러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숨찰 정도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손흥민 같은 사람은 한 이 정도 하면 약간 숨찰 수 있겠죠. 뭐 조깅하거나 수영하거나 이 정도 할 만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실내 자전거만 타도 좀 숨 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강도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환자 본인. 내 기준으로 내가 약간 숨 찰 정도. 그러니까 말할 순 있지만 약간 숨 찰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30분 이상씩 하시면은 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몇 킬로미터 이상을 뛰어야 되고 뭐 그런 거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근력 운동 노란색부터 볼게요.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주 5회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주 2회나 3회 정도도 적당합니다. 주 2회나 3회 한 번에 30분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무게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무게 얼마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은 보통 이제 선수들 막 생각해서 덤벨을 막 아령을 이런 걸 들고 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내 기준으로 내가 최소 12번은 들 수 있는 무게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kg 진짜 젖 먹던 힘을 쥐어써서 10kg 한 번 간신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3kg는 내가 12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조금 뭐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kg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무게를 막 올린다기보다는 내가 최소 12번에서 15번은 들어서 반복할 수 있는 너무 가벼우면 또 안 되겠죠. 막 20번 할 수 있고 그런 무게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12번 정도 할 수 있는 적당한 무게를 이제 같은 동작을 3번씩 반복한다. 12번 하고 좀 쉬었다가 12번 하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3번씩 반복한다. 근데 가끔은 너무 근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3kg조차 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맨몸 운동 하셔도 됩니다. 필라테스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필라테스 아주 좋은 운동인데 그런 맨몸 운동, 뭐 스쿼트나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지 기능 운동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 초록색 상지 기능 운동은 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외래에서 따로 시키는 운동들인데 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무조건 손을 많이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얘가 어눌하고 잘 안 움직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특히 오른손이면 그냥 쓰라고 말씀드려요. 맨날 보통 시키는 게 맨날 일기 한 바닥 쓰기, 그리고 젓가락으로 콩 같은 거 옮기기, 그리고 만약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분이거나 뭐 기타 같은 악기를 할 줄 아는 분이면 그거 연습하기,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쓰면 많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내를 외래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년 동안 계속 매년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주간 건강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전국 10개 병원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실 것이 재활은 평생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재활은 뭐 몇 개월밖에 못 하죠. 사실 이번 저희도 오래오래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자원은 한정적인데 환자들은 계속 맨날 생겨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통원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언젠가는 환자분이 외래 통원 치료든 이번 재활 치료든 졸업을 해야 되는 때가 필연적으로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하다가 안 하면은 무조건 회귀하거든요, 옛날로. 그래서 평생의 과정이니까 꾸준하게 매일매일 30분씩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어느 병원이든 재활의학과 가서 선생님이랑 이제 면담을 하시고 고민하면은 훨씬 나으실 테니까요. 혼자 절대 고민하지 마시도록 또 당부드립니다.